자, 문제 4번입니다. 자, 평가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목표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겠죠. 지역사회 간호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마지막 단계이면서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 첫 단계인 사정 단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가 평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평가예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학교 간호 과정 중에서 평가 계획과 관련된 보건교사 연수 교재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작성 방법부터 봐야 된다고요. 자, 자료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래요. 우리가 첫 문장부터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밑줄 친 A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밑줄 친 B에 대해서 5가지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보도록 하죠. 자, 평가 계획 볼게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범위로 평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평가를 위해 이를 측정할 도구가 있어요. 평가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못했는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죠. 평가 시기는 사업을 완전히 성취한 후에 시행을 한다. 평가는 수행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인가?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평가는 어느 단계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계획 단계, 수행 단계, 사업이 끝난 단계 등 다양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평가 계획은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단계에서 수행한다. 수립한다. 평가 계획을 언제 하는 것인가? 평가 계획은 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틀린 내용이죠. 자, 평가 계획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수립합니다. 주의해 주셔야 돼요. 평가 계획의 구성 요소입니다. 평가자, 평가 시기, 평가 도구, 그리고 체계 모형에 대한 평가의 범주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평가자,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 평가자,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죠. 언제 평가할 거야? 평가 도구.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가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잘 평가하고 있어? 예를 들어, 나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어. 체중계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내가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은데 신장계를 이용해. 키 재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타당성이 없어요. 내가 측정하고 내가 평가하고 싶은 것을 평가해주는 도구인가? 그래? 그렇다면 타당성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뢰성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신뢰성은 측정하려는 목표나 내용을 얼마나 사실과 가깝게, 이게 포인트예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오차 없이. 내가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이 체중계가 실제 몸무게보다 10kg가 적게 나가.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만 해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오차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자, B 갈게요.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조건 A급이죠. 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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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A급.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고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체계 모형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투입입니다. 변환 과정이죠.
산출이에요. 자, 체계 모형을 그려놨더니 투입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겠어. 이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겠네. 이 산출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겠어. 그리고요. 산출과 투입을 봐서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됐어? 그 효율성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어? 그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업이었어? 그 적합성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예요. 첫 번째, 사업의 성취도를 보겠다. 이걸 보겠다는 얘기죠. 목표 달성 정도를 설정된 목표가 제한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정말 도달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 성취도를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목표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입된 노력을 평가해 볼래? 어디에 어디? 여기에요. 투입된 노력, 뭘 투입하죠? 자원을 투입해요. 그 자원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겁니다.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의 소비량을 보는 겁니다. 자, 사업의 진행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행 계획의 기준에서 내용과 일정에 맞도록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파악해 볼게. 목표 달성했는지를 파악해 볼게.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게. 소비량을 볼게. 이거예요.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의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적합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나 필요에 맞는 사업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적합성이라고 하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량에 대한 산출을 보는 겁니다. 투입량에 대한, 그럼 투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이 돼요. 이게 뭐다?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투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 떨어지는 거죠. 일정한 산출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투입을 많이 했어. 하나는 투입을 적게 했어. 얘는 일정해. 하나는 많이, 하나는 적게 했어. 어디가 효율이 높은 거죠? 투입 적게 한 게 효율이 높은 거예요. 투입을 똑같이 했어. 산출이 적은 것, 산출이 많은 것, 많은 것, 적은 것. 어떤 게 효율이 높은 거예요? 산출이 많은 게 효율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입은 적게 하고 산출은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자, 인적, 물적 자원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입, 진행, 산출, 이 사업이 적합한가? 그리고 효율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5가지의 범주입니다. 물론 사례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자, 평가의 절차 역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평가의 절차 쓰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평가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평가의 대상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평가의 대상을 결정해 놓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못했는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성했어, 달성하지 못했어. 기준을 설정해야죠. 자, 기준을 결정합니다. 평가 범주 중에서 무엇을 평가하며 어떠한 측정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뭘 평가할 건데, 평가 대상, 그리고 그 기준을 뭘로 할 건데, 그 기준을 뭘로 둬서 얘를 넘으면 달성했어, 얘를 못 넘으면 달성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할 건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자, 평가 자료를 수집하자. 평가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 내가 평가하려면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비교. 설정된 목표와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비교한다. 이 자료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지금 현재 상태를 그 목표, 그 기준과 비교해 봐야겠죠. 자, 목표에 도달했는지 혹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그 범위를 판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 자, 비교해서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못했는가를 결정하고 왜 도달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 사업의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재계획이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 끝 이게 아니라 항상 다음을 위한 순환적인 그 관계, 재계획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평가 대상을 결정하고 기준을 결정하자. 여기서의 기준 결정, 기준은 아마 목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니까 평가 자료를 수집해야지. 지금 이 대상,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해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돼. 자료 수집했으면 현재 상태를 밝혀냈잖아. 이것을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목표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비교를 했으면 이제 판단을 해야죠.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못했는가,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달성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재계획을 합니다. 자, 역시 기출된 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보건교사가 학교 보건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투입 산출 모형, 사업 과정의 틀을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한대요. 자, 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평가의 범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A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평가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유형 중에서 투입 산출 모형, 과정의 틀을 기준으로 평가했대요. 자, 다음 항목에 대해서 평가할 때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평가 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요. 얘 공부할 때 그 유형의 개념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사례를 통해서 이게 어떤 평가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틀을 알아야 그 틀 내부의 개념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파생되어지는 그 사례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기억에 대해서 평가할 거야. 기억에 대한 평가는 그 항목으로 보건사업에 투입된 보건의료인의 수, 전문 인력의 투입 정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시설, 장비,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해. 이런 평가를 무슨 평가라고 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투입 산출 모형의 틀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자 해. 이런 평가를 뭐라고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투입됐어. 뭐가 투입됐어? 인력, 예산, 시설, 장비, 기간,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투입된 자원에 대해서 평가해. 이걸 무슨 평가라고 해요? 우린 얘를 구조평가라고 해요. 투입된 자원에 대해서 평가할 거야. 충분했어? 얼마나 확보됐니?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구조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사업 일정표와 비교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의 계획에 따라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진행의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죠. 자원과 예산은 제대로 지원되고 있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투입되는 자원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구조평가예요. 그런데 그 자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 잘 지원되고 있어? 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그 순간을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얘는 니은 평가예요.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기역과 니은은 다르다고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용자의 특성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대상자, 다시 말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 알아볼 수 있죠. 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고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그 이용자,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고요. 서비스의 질 수준이 확보되고 있어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켜야 할 사업 내용이 확인되었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목표 달성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과정, ing 속에서 뭘 해야 될까? 과정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 목표 달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평가해보는 것, 그것을 과정평가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어? 자원은 잘 이용되고 있어? 참여자는 어때? 서비스의 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디귿.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 달성했어? 달성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평가. 사업에 의해서 야기된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없었어? 이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가 내용이죠. 사업이 사회적 형평성 달성에 기여했어?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됐어? 우리가 원하는 목표잖아요. 그 목표 달성했냐고요.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업 끝낼 거야? 계속할 거야? 얘 더 확대시킬 거야?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결과평가라고 해요. 투입, 산출, 모형의 틀은 총 3가지 평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보고 가야겠습니다. 자, 시기에 따른 평가, 투입과 산출, 모형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평가의 목적, 그 시기를 무엇에 두고 하였는가에 따라서 투입, 산출, 모형의 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원을 투입해. 이 투입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 모형 생각하시면서 역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입되는 자원에 대해서만 평가할 거야. 부조평가예요. 그래서 이 투입된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 여기에서 활동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 활동들 질적 수준이 괜찮아? 이런 얘기들요. 이런 얘기들을 과정평가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니? 목표 달성했니? 달성 못했어? 이 사업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야? 여기서 그만둘 거야? 확장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목표인 그들의 역량이 증가되긴 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결과평가예요.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과정평가 기출이 많이 됩니다. 자, 과정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겠어요. 프로그램 운영이 사업 계획 시 수립된 업무 표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활동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 수행 정도를 조사하고 서비스의 질 평가, 질 개선 측면을 고려한다. 수행 정도가 얼마만큼 되는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어?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서비스가 질적으로 괜찮아? 이런 얘기들. 진행 정도에 대해서 보고, 자원이 적절한가, 사업의 효율성은 어때라고 생각하는 것. 자원 자체는 구조지만 그 자원이 적절하게 잘 이용되고 있어 라고 하는 개념. 제대로 지원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원이 양적으로 충분해? 자원이 질적으로 괜찮아? 활용 정도는 어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가장 헷갈리기 좋은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체킹해 두시고요. 사업 이용자의 특성은 어때? 이용자를 만나는 건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목표 집단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용의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어? 사업 전략과 활동의 적합성과 제공된 서비스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과정평가입니다. 자, 결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도출해냈는가 안 했는가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사업의 효과를 평가해 볼 거야? 지속할 거야? 확대할 거야? 목표 달성했어?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는 무엇인가? 사업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얘기,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되었는지 이건 우리가 원하는 목표고요. 사업 전략이 효과적이었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다른 사업 할 만한 것 뭐가 있을까? 그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효율적일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평가를 하는 것은 그래 끝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르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상황에 얘 적용시킬 수 있겠어? 활용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들 그리고 지속 확대해야 대한 얘기까지 결과평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논리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논리 모형 역시 기출된 바 있어요. 논리 모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례 속에 적용해서 풀어내는 걸 쓰는 거였거든요. 개념 정리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논리 모형은 보건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를 위한 도구입니다. 보건 프로그램의 투입, 활동, 산출, 결과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줘요. 이 모형은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요소들은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논리 모형에 5가지 구성 요소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논리 모형은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구성 요소가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연결될 거예요. 자, A가 B를 도출해내고 B가 C를 도출해내고 C가 D가 E를 도출해내. 연속적인 과정이죠. 논리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논리 모형에 접근하셔야 돼요. 자, 논리 모형, 얘 5가지 구성 요소를 좀 봐요. 첫 번째는 현황이에요. 두 번째는 투입이고요. 세 번째는 활동이고요. 네 번째는 산출이고요. 5번째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계 모형을 좀 더 덧붙여서 생각하면 돼요. 체계 모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자, 논리 모형을 봤더니 첫 번째 구성 요소는 현황이에요. 지역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또는 특정 인구 집단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기술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사회에 문제나 어려움은 뭐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내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러려면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현황 파악해야 될 거. 현황 파악해볼게. 그러면 봐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현황,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할 거야. 그죠? 이런 자원을 투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자, 투입이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적 산물로 주로 보건 프로그램 제공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나타난다. 활동이잖아요. 누가 활동하는 거예요? 사업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공자들 입장에서 나타내야겠죠. 산출이에요.
자, 투입과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1차적인 결과입니다. 주로 보건 프로그램 대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표시할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업을 했어. 이런 활동을 했어. 그랬더니 대상자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게 결과잖아요. 대상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 결과를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상자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럼 결과는 뭐예요? 보건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대상자의 상황 변화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대상자의 상황 변화. 내가 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했더니 대상자들이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어. 1차적으로 바뀐 거지.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태도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질까지 변화가 생겼어. 장기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 되는 겁니다. 자, 논리 뭐예요? 이러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을 투입시켰을 겁니다. 이러한 자원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원으로 이러한 활동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네. 이런 결과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런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이 논리 모형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현황, 투입, 활동, 산출,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간호과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과정 너무너무 기본적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출제가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부분들은 사례 적용으로 확장돼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개념 정리 확실히 할 때는 그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꼭 기억해 가시면서 서술해 내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지역사회 간호과정 너무 중요한 내용들 많이 봤어요.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